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에 착하고 순진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근면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며 여동생은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사랑스러우면서도 가난하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님은 장거리 여행을 가면서 아이들에게 뒷마무리를 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하루는 오누이에게도 꽤나 흥미진진했으나 마을의 끔찍한 소문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밤이 찾아왔고 사나운 호랑이가 이웃 마을을 급습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오누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안에서 서로를 지켰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분명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뭔가 이상해. 엄마 목소리가 너무 차가운 것 같아. 그러자 오빠는 용기를 내어 문 틈으로 밖을 살짝 내다봤고 그의 예상대로 밖에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이 엄마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누이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도 온갖 변명을 대며 호랑이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호랑이는 전혀 떠날 기색이 없었고 결국에는 집 안으로 침입하고 말았습니다. 오누이는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더 빨리, 더 멀리 그들은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던 태양신과 달의 여신이 그들의 용기와 지혜의 감동을 받아 오누이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태양신은 오빠를 태양으로 만들었고 달의 여신은 여동생을 달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누이는 하늘에서 영원히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서로를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누이는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부모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언제나 자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는 태양이 떠오르며 하루가 시작되고 달이 떠오르며 하루가 마무리되는 전설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고자 했던 두 남매의 사랑과 그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매우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산 주변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출몰할까 늘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모여 호랑이를 피할 방법을 찾곤 했지만 호랑이의 힘과 빠른 발을 이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호랑이는 산에서 내려와 한 마을에 도착했다. 마침 저녁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마을을 둘러보다가 한 집에서 어머니와 아기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다. 아기가 자꾸 우는 바람에 어머니는 달래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만 울지 않으면 밖에 호랑이가 널 잡아갈 거야.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속으로 웃으며 아,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도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어머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얘야, 그만 울지 않으면 곶감을 줄게.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기는 곶감이라는 말에 울음을 멈추었다. 호랑이는 혼란스러웠다. 곶감이란 대체 무엇이길래 아이가 그렇게 금방 울음을 그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잠시 후 문득 머릿속에 스친 것이 있었다. 저 곶감이라는 것이 분명 나보다도 무서운 존재임에 틀림없어. 결심한 호랑이는 곶감을 무서워하여 서둘러 그 집 주변을 떠났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호랑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다. 그 후로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동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곶감이란 단어는 아이들에게 웃음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이 이야기를 통해 두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연대감을 느끼고 다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호랑이는 여전히 그 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마을로 내려오는 일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나무 위에서 잔잔한 밤을 보내며 이제는 인간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호랑이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겪었던 그날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때로는 마음 한켠에서 떠오르는 곶감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리하여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서 자신이 남긴 교훈을 스스로 반추하며 삶을 이어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들이 펼쳐진 한국의 한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어질며 만나는 사람마다 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놀부는 욕심이 많고 항상 자기 이득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길을 가다가 다리를 다친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제비를 불쌍하게 여긴 흥부는 집으로 데려가 날개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흥부의 정성 덕분에 제비는 건강을 되찾아 날개를 힘차게 펄럭이며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해가 바뀌고 봄이 왔을 때 그 제비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다시 흥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비는 흥부에게 한 알의 씨앗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무슨 씨앗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비의 진심 어린 보답에 흥부는 기쁜 마음으로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그 씨앗은 거대한 밥으로 자라났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흥부는 밥을 열어보기로 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밥 속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흥부는 이 보물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놀부는 형님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부자가 되기 위해 제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러 다리에 상처를 낸 제비를 찾아내어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제비의 날개가 나았을 때쯤 제비는 놀부에게도 씨앗을 선물로 주었죠. 놀부는 부푼 기대를 안고 씨앗을 심었고 마침내 거대한 닭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놀란 마음으로 그 밥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무서운 도깨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놀부는 도깨비들에게 혼이 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놀부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큰 벌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인 흥부와 다시 화해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더욱 다지게 되었죠. 흥부의 착한 행동이 남긴 결실과 놀부가 깨달은 교훈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고 두 형제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영리하고 용감했으며 여동생은 착하고 마음씨가 곱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농부였고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오늘 저녁에 있을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오면서 호랑이를 만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죠. 오누이는 어머니의 말을 흔쾌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강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람과 비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정도로 강했고 시장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렵게 장을 다 본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길에서 예기치 못한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접근하며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도망치려 애썼지만 호랑이는 빠르게 그녀를 덮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오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호랑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자신이 돌아왔다고 말했고 오누이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곧바로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라 부르던 이가 저녁 식사 도중에 자신들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어쩐지 진짜 어머니와는 다르게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 노누이는 작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에게 계획을 말하며 창문을 통해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 두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빠른 오빠는 동생의 손을 붙잡고 재빠르게 창문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두 아이는 온 힘을 다해 뛰었고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그들을 멀리 추격했습니다. 마침내 오누이는 엉겁결에 어느 커다란 나무에 다다랐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님, 하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빠는 눈물을 머금으며 외쳤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두 줄기의 빛이
내려와 오누이를 온화하게 감쌌습니다. 어느새 하늘은 구름이 걷히고 맑아졌고 오누이는 점점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빠는 해가 되었고 여동생은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누이는 별들이 수놓은 하늘에서 영원히 서로를 비추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와 달이 되어낮과 밤을 주관하며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무도 호랑이를 마주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어쩌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세상을 보살피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는 수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늘 숲속을 어슬렁거리며 사냥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산에 가는 것을 조심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고 있었는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추워지자 마을 집들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집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본 호랑이는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는데 아이의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곶감 먹을래? 라고 말하며 아이에게 곶감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곶감을 받고서 그제야 울음을 그쳤습니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호랑이는 곶감이란 게 대체 뭐기에 아이가 곧바로 울음을 그친 걸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는 아이의 곶감으로 아이를 잠재울 수 있다면 호랑이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말을 오해하고 이렇게 무서운 나보다도 더 무서운 곶감이란 것은 무엇일까 하고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창밖에서 혹시 여기 곰이 와서 권영사내가 곶감을 건네길 기다리고 있느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서는 더더욱 곶감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곰으로 착각한 권영사내가 집으로 들어오려는 발소리에 급히 숲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호랑이가 가버리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여전히 숲속에서 곶감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멀리 도망간 호랑이는 그 후로 한동안 마을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동화는 어리석은 오해와 아이의 울음을 잠재우기 위한 어머니의 지혜가 만나 뜻밖의 결과를 초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지혜롭고 기지 있는 행동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일깨우며 동시에 어리석은 오해가 얼마나 기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